가림성, 석성산성, 증산성과 함께 사비방어의 핵심이었던 청마산성입니다. 드론을 띄운 상태에서도 전체적인 윤곽이 모두 들어오지 않는 백제가 축조한 최대의 산성으로 오석산, 청마산 등 여러 개의 산줄기를 둘러 9277m의 석축이 구부능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집니다. 유사시 사비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의 성곽으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처럼 부소산성과 청마산성을 운영하였습니다. 계획도시 사비는 방어체계에 매우 공을 들였습니다. 고구려가 세종과 대전까지 내려와 불과 몇십 킬로미터 거리에서 백제의 수도를 위협하고 있었지요. 직면한 위협에 맞서 황선부터 시작되는 5겹의 방어선은 각 지역을 담당하는 핵심 기능의 성곽이 있었습니다. 사서에 자주 등장하는 부여 가림성은 남쪽의 교통로와 금강을 따라 들어오는 선박의 이동을 감시할 수 있었고, 증산성은 성주산과 칠갑산 사이의 통로를 통제했습니다. 이 길로 올라가면 명문화편으로 존재가 확실한 백제 부흥군의 최후 거점 임존성이 나오지요. 석성산성은 신라의 주요 공격로로 예상되는 사비 남동쪽에서 수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모두 전투용 성곽의 기능을 충실히 가진 곳들입니다. 그런데 청마산성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비와 가까운 거리에 넓은 골짜기를 포함하여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큰 성곽은 많은 수비 인원을 필요로 했으니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대칭점이 존재하지요. 산성에서 이 정도 대규모인 성곽의 기능은 삼국시대엔 드물지만 보통은 농성용 산성입니다. 아울러 다른 성곽들이 독립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청마산성은 매우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북쪽의 웅진과 연결되는 교통로를 통제하는 것과 동시에 사비도성, 즉 나성과 아주 근거리에 축조되어 있었으니 수도 기능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공격군의 기동을 제한하고 공성의 난이도를 높이는 부가 효과까지 있었지요. 북쪽으로는 주장산성이 있어 빈틈을 보완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퇴적이 진행되지 않아 금강이 지금보다 훨씬 넓었기 때문에 효과는 지대했습니다. 성곽의 구조 또한 사비도성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사비도성이 내부에 금강산성과 부소산성, 청산성을 둔 것처럼 청마산성도 서북부에 돌출부를 두고 독립된 형태의 부속성을 두었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성이 골짜기를 둘러싼 충실한 포곡식 형태인 것에 반하여 부속성은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마산성의 가장 높은 곳은 동남쪽 청마산 232.5m 고지입니다. 이곳을 길게 돌출시켜 놓은 것은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능선 높이가 높아 공격군의 공격 거점이 될 수 있으니 선점하여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이고, 공주로 가는 교통로의 감시와 통제를 위한 돌출부로서 두 번째, 그리고 선박을 접안시키기 위한 항만시설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부속성의 북단이 현재의 삼축로에 근접하는데 이곳의 해발은 약 48m로 청산성과 같고 퇴적전 금강이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측량된 이북은 금강변 해발은 불과 4에서 6m입니다. 백제 수군이 주둔했던 정읍 수성리 수성지에 해발이 4m인 것을 고려하면 풍납토성, 공산성, 임존성, 주류성, 고사부리성, 사비성, 피성 등 백제의 모든 주요 성들은 물길로 연결되어 있었으니 청마산성 또한 주요 산성으로 물길을 연결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되지요. 사서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청마산성은 사서에서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몇몇 의견에서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각산성을 청마산성으로 보는데, 각산이라는 지명이 정읍 산성리에 등장하고 한참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전남과 경남을 잇는 공격로에 힘을 쏟던 시기에 등장하는 기록이라서 큰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성곽이면 분명 사서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성일까요? 부분 지형이 험난한 곳 1345m에는 성곽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간은 석축으로 되어 있고 내측으로는 판축이나 토서 건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부 취약점에 판축으로 축성하여 공을 들였으며 석축으로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품자로 쌓은 구간을 통해 백제 후기에 쌓은 성이라 볼 수 있으며 특정 구간별로 돌의 재질과 다듬은 모습의 차이가 있어 신라 관문성처럼 여러 지역에서 징발한 백성들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봅니다. 큰 덩치를 보여주듯 문지는 무려 10개소에 달하며 치는 32개소, 수구는 17개소, 확인된 보루는 2곳입니다. 성이 큰 만큼 지휘통제소인 장대지는 무려 5곳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 서쪽 골짜기의 문지는 능선으로 보호받는 함몰부에 위치하고 수구를 동반하며 다른 골짜기에 자리한 문지들도 유사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능선 곡부의 문지들은 양쪽에 치를 동반하여 방어력을 보완하였습니다. 오늘 성으로 진입했던 동남쪽 능선 끝의 문지가 바로 이러하지요. 상당한 면적의 평지와 붕괴된 석재의 양은 어떠한 시설물이 있었음을 알려주며 이곳이 청마산의 정상과 가깝고 능선과 이어진 문지라는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정상의 장대지까지는 10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일단 성곽이 자리한 능선으로 올라서면 경사가 완만하고 폭도 넓어 이동이 용이합니다. 과거 방어군이 이동하는 데 큰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중간중간 지대가 높은 곳은 장대지나 보루의 역할로 활용되었습니다. 정상 장대지와 대칭되는 곳은 동쪽 200고지, 북쪽 200고지이며 사계가 확보되지 않는 곳은 성벽을 능선으로 돌출시켜 시각으로 통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성곽에서 일원화된 지휘 통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대에도 어려운 일이지요. 아울러 정상 장대지에서는 사비 방어 성곽들을 대부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성산성, 가림성, 증산성이 시각으로 확인되고 멀리 황산이나 미륵산성까지 바라다 보이는 최고의 입지지요. 모든 성곽의 중심이 되는 위치이므로 전체 방어군의 지휘 통제까지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축성된 산성이라면, 이 정도로 많은 공력이 투입된 성곽이라면 분명 사서에 어떤 형태로든 언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제 부흥군이 일어나 저항하던 시기인 신라 문무왕 시기의 기사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문무왕 원년인 661년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하여 백제 부흥군이 모여있는 옹산성을 토벌하는 과정이 삼국사기 신라복기나 열전 등 여러 기사에 걸쳐 등장합니다. 현재 옹산성은 당시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북상하던 신라군의 동선에 위치한 대전 계족산성이나 회덕산성, 연축동산성, 보은주성산성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옹산성을 점령하고 수천 명을 목베어 죽였다는 내용인데 다른 성곽들의 수백이라는 수치와 비견하여 숫자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 선에서 기록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므로 크고 중요한 성이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나 상기한 성들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기 사비에는 유인원의 군사가 주둔 중이었고 웅진이 고립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 부흥군이 위세를 떨치던 옹산성이 청마산성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형태적으로 청마산성은 옹기와 같은 모습이고 사비에서 웅진으로 가는 길을 차단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문무왕 원년 9월 27일 기사에는 큰 목책을 불태웠다는 구절이 있지요. 방어시설에 대한 언급은 목책이 전부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는 계족산성은 이때 이미 석성이 구축되어 있었고 접근로가 모두 급경사였습니다. 같은 달에 우술성도 공격하여 함락하는데 현재 대전 회덕 우술산으로 비정되어 있습니다. 계족산성을 공격하려 했다면 먼저 점령했어야 하는 성곽이고 공주로 가는 길을 더 직접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0명을 죽였다는 기록이지요. 신라봉기 문무왕 4년 3월 서기 664년입니다. 백제의 남은 무리가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다라는 기사에 사비산성이라는 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소산성으로 해석하는데
삼국사기에서는 부소산성을 사비성, 소부리성으로 부릅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북성과 남성으로 불렀으니 부소산성과 청마산성을 사비성과 사비산성으로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제가 반란을 일으키고 항전태세를 갖춘다면 두 성곽 중 지형의 유리함을 살릴 수 있는 청마산성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 서기에 나오는 득이신이 청마산성이라는 주장이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서기 훈명천황 9년, 서기 548년 10월입니다. 백제에 370명을 보내어 득이신의 성을 쌓는 것을 도왔다라는 구절이 있지요.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백제 덕근군이라 보고 현재의 논산, 은진면으로 해석합니다. 사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과거의 이름에 근접하는 방법은 발굴로서만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인근의 백제시대 유적도 많은 단서를 주겠지요. 청마산성 서쪽 입구에는 용정리사지가 있습니다. 역시 사서의 기록에는 없지만 금당과 목탑을 가진 6세기 정연한 절터로서 상당히 큰 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같은 시기에 경작지 유적이 존재하며 당시의 생활 공간을 유추할 수 있지요. 아울러 청마산성은 수많은 고분군을 동반합니다. 부여 왕릉원과 귀족들의 매장처였던 능한골 고분군이 남쪽 사면에 인접하고 있으며 그 사이로 청마산성 고분군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쪽 능선에도 역시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지요. 오늘 올라간 경로에도 고분으로 보이는 수많은 둔덕들과 노출된 판석, 도굴공들이 수없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많은 발굴이 이루어진 능한골 고분군을 통해 6, 7세기 백제 귀족들의 모습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청마산성의 발굴도 사서의 모호한 부분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옹산성이, 어쩌면 사비산성이, 어쩌면 삼국사기 신라봉기 문무왕 12년 1월 정월에 왕이 장수를 보내어 백제의 고성성을 공격하여 이겼다 라는 기사의 고성성일 수도 있겠지요. 1400년 전의 피바람과는 달리 사비 일대의 전경이 시원하게 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등산로가 완만한 듯 평화롭습니다. 손에 잡힐 듯이 반짝거리는 금강만이 그때와 똑같습니다.